안녕하세요. 명상과 EFT로 무의식을 치료하는 자기사랑 행복학교 김서은 코치입니다.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가족 트라우마 치유 중에서 어머니와 관계 회복하기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엄마란 어떤 존재인가요? 보통은 이제 엄마랑 존재는 한없이 기대고 싶고 포근하고 또 마음이 따뜻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불편하고 굉장히 어색하고 섭섭한 대상인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 또 내담자분들을 만나면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뭐 내일은 이제 추석인데요. 추석을 앞두고 어머니를 이제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또는 같이 살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색하고 또 관계 회복을 좀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버트 헬링거 선생님의 가족 세우기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어머니는 인간관계 그리고 아버지는 돈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로 맞아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란 존재는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최초로 인간관계를 맺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와의 그 관계를 경험을 바탕으로 복사해서 마치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어떤 롤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어머니랑 소통이 잘 되고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관계를 체험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그런 관계를 맺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관계를 체험해 보지 못하면 항상 사람들이 뭔가 불편하고 어색하고 막 눈치를 많이 본다든지 이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가족 세우기에서는 이 부모와의 연결감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부모와의 연결에 막힘이 없어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게 되고 어떤 식으로든 부모와의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생명 에너지가 약해진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정말 연구 결과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부모하고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35년 동안 추적 연구했는데요. 부모와 맺는 관계의 질이 이후 삶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이제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설문 연구 대상자 중에서 어머니와 관계에서 그냥 참을만 하다, 아니면 불편하다 라고 말한 사람의 91%가 중년기에 암이나 심장 동맥 질환, 고혈압 등 심각한 병을 진단받았다고 해요. 반면에 어머니와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라고 대답한 사람들은요, 그 절반 이하인 45%의 암이나 심장 동맥 질환, 고혈압 이런 병이 이와 연관이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를 답한 결과로도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한 것이 부모 모두와 불편한 관계라고 대답한 사람은 100%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주변 사람들 중에서 심각한 성인병 질환이나 암이나 그런 병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엄마와 관계가 어땠지? 아빠와 관계가 어땠지?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이거를 꼭 치유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해요. 보통 특히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 패턴이 다른 타인들과의 인간관계 그대로 복사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머니로부터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능력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지되는가라는 책 제가 전에도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유전학적으로 왜 어머니와 관계가 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지. 가족의 역사는 어머니가 우리를 임신하기 전에 이미 시작된다. 최초의 생물학적 형태, 즉 미수정란 상태에서 우리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분자 환경을 공유한다. 외할머니가 어머니를 임신한 지 5개월째가 되면 태아인 어머니의 난소에 훗날 우리로 발전한 난자의 전구세포, 즉 전구세포는 뭐냐면요. 특정 세포 형태 및 기능을 갖추기 전 단계의 세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와 외할머니, 그리고 우리의 체추 흔적이 모두 한 몸에 존재하면서 3대가 동일한 생물학적 환경을 공유한다는 뜻이다. 예. 즉 어머니의 난자에 외할머니의 난자 속에 어머니 난자가 있고 또 그럼 나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덕에 자궁 내에서 세포의 기억이 어머니에게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로 전달된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관계 그리고 나의 외할머니의 관계까지도 같이 밀접하게 연관돼요. 저도 이거를 스스로 이제 EFT나 대리 EFT를 하면서 치료를 했는데요. 어머니와의 관계도 치유를 했지만 외할머니하고에 대한 기억도 굉장히 많이 제가 지웠거든요.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영향을 미친 게 굉장히 많고 제가 굉장히 외할머니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억이 많아서 그러면서 굉장히 가벼워진 경험이 있는데요. 그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는 그 저자가 마크 윌린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예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이분이 굉장히 잘 나가는 이벤트 회사 대표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게 돼요. 이걸 치료하려고 의사도 찾아다니고 모든 구루 유명하다는. 근데 그 방황을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온갖 치료를 해도. 근데 어느 날 3년째 되는 날 어떤 그 스승이 이 저자에게 얘기를 하죠. 당장 너희 엄마 아빠 찾아가라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저자가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해요. 왜냐면 자기는 엄마 아빠를 굉장히 존재 자체를 좀 무시했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를 기대거나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 제쳐뒀던 거예요. 스승이 아니라고. 근데 그 말을 듣는 건 뭔가 망치로 두들겨 맞는 듯한 어떤 그런 충격을 느끼면서 찾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엄마와 이제 부모님이 다 이혼하신 상태였는데 먼저 아버지를 찾아가게 돼서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순간 정말 이 몸에서 뭔가 지진이 일어나는 듯한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대. 갑자기 정적이 흐르면서 굉장히 어색해졌는데 아버지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면서 나도 너를 항상 사랑해왔다고. 그래서 뭐 둘이 부둥켜하고 굉장히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어머니도 찾아가서 근데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어머니가 자기를 처음에 안았을 때 좀 온몸이 다 굳어지고 그 긴장감과 어색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한 번도 어머니와 그런 관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저자가 엄마와 아빠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놀랍도록 이 몸에 있는 모든 병들이 사라지고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자가 그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이 전 인생에 걸쳐서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 절감하고 결국 엄청 깊고도 폭넓은 연구를 통해서 이 가족 트라우마 유전 분야의 선구자가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굉장한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이 책을 토대로 내담자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치유를 하게 됐어요.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저 역시 이걸 읽고 나부터 치유를 해야 되겠다. 엄마와의 이 관계를 치유할 때가 드디어 됐구나.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2011년도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는 제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의 감정과 그 연민의 감정, 그리고 죄책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왜 그렇게 아버지한테 못되게 굴었을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단 한 번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진심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그렇게 떠내보냈던 그 아픔과 그 미안함. 정말 그 미움과 죄책감 속에서 그런 식으로 나는 다시는 헤어지는 경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경험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엄마만큼은 정말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서 근본적으로 뭔가 치유를 하고 싶다는 강렬한 어떤 그런 울림이 있었어요, 내면에서.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굉장한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이게 저자가
저는 어머니와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거리감과 어색함이 많이 자주 느껴졌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니랑 감정적으로 제가 소통을 못했어요.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는 어머니. 정말 내가 힘들 때 펑펑 울면서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어머니. 예. 왜냐면 어머니는 너무 힘드셨거든요. 본인의 인생 자체가. 매일 이제 알코올 중독에 우울증에, 뭐 위처증에 이런 남편과 함께 살면서, 항상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애들을 이제 셋이나 낳고. 나중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막내인데, 자기 같은 사람은 애를 많이 낳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너무 괴로웠다고. 애를 낳고 이렇게 양육하는 과정 중에. 어쨌든 근데 어머니는 기본적으로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사랑이 많고 희생정신이 정말 투철하시고 책임감이 너무너무 강하신 분이에요. 그걸로 이제 도망고 버티신 거죠.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막 풍족하지 않은 살림살이 속에도 어머니는 정말 사랑을 음식으로 표현했어요. 음식을 정말 몇 끼니 너무너무 맛있게 해주시고 건강식으로 해주시고 저희가 시골에서 살았는데도 항상 서울 가서 아이들 옷을 자녀들 옷을 사다가 자기는 막 싸구려 옷 입더라도 애들이 항상 예쁘게 입히고 뭐 교육적 지원도 최선을 다했어요. 빚을 내서라도 과외 시켜주시고 이렇게 헌신적인 어머니셨는데 사춘기가 오고 점점 커가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과 저는 닿지 못하고 그 언저리에서 점점 배에서 빙빙 돌았어요.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우울증이 심각하게 중학교 때부터 발병됐게 고3 때 완전 정점 찍고 이제 대학교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학교를 안 가고 계속 집에 누워있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거면 나가 뒤지라고 막 엄청 화를 내시면서 근데 그게 이제 제 막 가슴이 완전히 대못을 박은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저럴 수가 있나. 근데 이해가 가죠.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우울증을 겪고 있고 저희 아버지도 우울증을 상태니까 일 안 나가고 집에 누워있고 비싼 등록금에서 재수까지 시켜서 딸년을 대학교 보냈더니 학교 가지도 않고 집에 맨날 누워있고 막 폭식증 걸려서 살 이렇게 쪄있고 얼마나 배기 싫었겠어요. 지금은 다 이해하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너무 상처가 됐던 거예요. 엄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도 뭐 어머니 생신이나 뭐 명절이나 특별한 가족 행사가 아니면 친정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뭐 엄마랑 친한 사람들은 저도 서울에 살았고 같은 되게 자주 찾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냥 엄마랑 있는 게 되게 어색하고 되게 불편했어요, 그냥. 예. 그래서 이 엄마의 이 단절감이요, 정말 성장 과정 중 저한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내 속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뭐 친구 관계나 여러 가지 선생님한테 혼났거나 이런 문제들 아주 작은 문제잖아요. 그게 별로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게 큰 어떤 불씨가 돼서 저를 굉장히 고통으로 빠뜨렸어요. 그리고 이게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이후에는 항상 학창시절 친구들과는 항상 관계가 늘 겉도는 느낌. 누구에게도 제 속마음을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도 학창시절 친구 중에서 만나거나 연락하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약간 심각하죠. 한 명 정도는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항상 겉도는 관계다 보니까 이렇게 엄마랑 소통하지 못하는 이 패턴이 다른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반복돼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너무 힘들고 어색한 거예요. 예. 내가 속마음을 말했을 때, 내가 힘든 거 말했을 때 과연 수용이 될 수 있을까? 엄마도 나를 수용하고 나 받아들여주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해줄까? 이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항상 굉장히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받지 못한 것은 줄 수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 이제, 왜냐면, 받지 못한 걸 줄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지금 극단적인 예로 거지가 남들에게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받아보지 못한 걸 남한테 줄 수는 없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성장 배경을 보면, 저희 어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 딸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보살필지 몰라는 외할머니의 양육 속에서 컸기 때문에
어떻게 자식들과 마음을 주고받아야 되는지 우리 엄마가 몰랐던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가 18에 시집을 와서 저희 어머니를 낳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 18, 지금 생각하면 18살은 정말 애기잖아요. 고등학생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뭐 양육이 뭔지, 자녀교육이 뭔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어린 여자아이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첫째 맏딸인 거예요. 거기다 이제 굉장히 거칠고 척박한 그 섬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엄마가. 그 6남매 중 뭐 9을 낳으셨는데 3명은 죽었대요. 예전엔 그런 일 많았으니까. 6남매 중 맏딸로 태어나셨는데 우리 엄마가 맏딸은 살림미천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6살 때부터 식구들 밥을 해먹였던 거예요, 부엌에서. 네. 근데 이게 거기다가 이제 동생을 줄줄이 나니까 10살 넘게 터울이 되는 동생들이 태어나면 이제 저희 엄마가 동생들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내 동생이 이제 똥을 싸면은 그 똥기저귀를, 그때 수도시설도 없으니까 개울에 가서 겨울에 추운데 맨손에 이렇게 똥기저귀를 빨고, 그리고 외할머니는 이제 많은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행상을 다니셨던 거예요. 그 엄마의 빈자리를 맏딸인 저희 엄마가 메꾸신 거죠. 그 사랑받고 한참 어린강 부려야 할 시기에 어머니는 형제들을 이제 돌봐야 되는 어린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된 셈이죠. 저희 외할머니는 굉장히 억세고요. 생활력이 강하신 분이었어요. 남편이 좀 무능력하니까 여자의 몸으로 이제 머리에 미역이랑 뭐 이런 거 한강주로 일구, 머리에 이고, 안면도 사셨는데, 막 제주도까지 막 섬으로 배 타고 팔고 오고 이러면서 자식들 척스럽게 공부해서 다 먹여 살리셨거든요. 근데 제 기억 속에 외할머니는 굉장히 정이 많으시고,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다 퍼주는 화끈한 성격이었는데, 굉장히 성정이 거칠어졌어요, 진짜. 호랑이 한 10마리가 몸에 키는 한 150도 안 되시는데, 정말. 그 속에 담고 있는 말을 남이 받든 말든 그냥 막 퍼부으시는 스타일이었어요. 막 이런 기질이 있으시니까 자기의 남편, 즉 우리 외할아버지를 막 때리고 폭행하고 매 맞는 남편이었던 거죠, 외할아버지는. 네. 항상 이제 저희 엄마 기억 속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항상 다투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한 가정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도 못하고 자란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하셔요. 나는 절대 우리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했으나 만난 남편이 결국 알코올 중독에, 저희 아버지요. 네,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남편을 만나서 부모의 그 관계 패턴을 반복하게 됐죠. 이게 정말 슬픈 모성의 대물림입니다. 이런 성장 배경 속에서 자란 어머니는요. 그 자녀들의 성장에 버팀목이 되어줄 깊은 감정적 표현을 할 줄 몰랐어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아보지 못했잖아요. 일만 시키고 매번. 내가 받아보지 못한 걸 어떻게 남한테 베풀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엄마랑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을 한번 주고받고 싶었어요. 어머니한테 사랑한다고 표현하고도 싶었고,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위로받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가정 환경이 너무 이제 매일 막 가정폭력이 난무하고 부모님 맨날 싸우니까 밖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하면 안 그래도 이런 분란이 끊이지 않는 가정에 내가 더 기름을 붓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착한 어린이 컴플렉스가 있었죠. 항상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숙제 잘하고 알아서 손 절대 안 타게.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중학교 때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고등학교 때 완전 이 우울증으로 병이 확 터져버리죠. 골맞던 게. 근데 정말 이렇게 나도 남들처럼 엄마한테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싶고 엄마한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엄마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일부러 이제 결혼 후에 친정을 막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 별일 없어도 엄마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같이 찜질방도 가고 이제 같이 이제 둘이서 식사도 하고. 근데 진짜 어색해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찜질방 둘이 갔는데 최초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멀뚱멀뚱 정말 어색하고 진짜 이 인위적인 노력들이 너무 어색하고 정말 달아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정말 내가 또 여기서 회피를 해버린다면
내 상처를 근본부터 치유하는 그런 기회를 또 회피하는 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엄마를 꼭 안아드리면서 엄마 사랑해요, 고마워요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헤어질 때 엄마를 꼭 안아드리고, 그러니까 엄마도 저를 막 안아주시 토닥토닥 하시면서 나도 엄마도 너 사랑해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딱 안으면서 느낀 게 너무 몸이 작아져 버리신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팔순이 가까우시니까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외할머니 닮아서 성정이 굉장히 막 불같으신 게 있고 막 그런데 이제는 너무너무 작아져 버린 거예요, 몸이. 그러면서 이제 막 가슴이 아파오면서 눈물도 흐르고 그때 이제 알았죠. 아, 엄마 역시 나한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셨구나, 진짜. 그리고 항상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이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엄마랑 함께 시간을 일부러 보내고 엄마가 차려주시는 따뜻한 밥을 먹고 보살핌을 다시 받으면서 단절된 어떤 관계들, 상처들이 아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떠올리면 제 마음속에 사랑과 연민의 감정이 또 솟아오르면서 다시 어떤 심리적인 재양육의 과정을 거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정을 주고받는 따뜻한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위적인 노력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 자체가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면에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에 대한 그런 섭섭한 미움,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치유한 다음에 이렇게 갔지. 만약에 내가 아직도 엄마에 대해서 되게 섭섭함이나 미움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가기가 이렇게 일부러 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겠죠. 그래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섭섭했던 거나 미웠던 거나 이런 것들을 먼저 글로 써보시거나 뭐 상담 치료를 받으시거나 그래서 일단 부정적인 감정을 어느 정도 좀 해소한 다음에 이걸 시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가족 세우기에서 하는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생명의 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